자, 이번 시간에는 제104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가온상사, 문구 및 잡화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고 단기는 8기입니다. 회계기간은 2022년 기준입니다. 문제 1번. 가온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고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됐으면 추가 입력하고 잘못됐으면 정정하시고 회사 등록 클릭하시고 이쪽의 내용을 보고 이쪽을 수정하시면 되겠어요. 일반 과세자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 11325-00916 맞네요. 가온상사 조형오, 가온상사 조형오 맞고, 그 다음에 계엄연월이 15년 3월 9일, 여기 15년 3월 9일이 아니죠. 여기가 틀렸네요. 여기 고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맞고, 도소매 문구잡화, 도소매 여기 틀렸죠. 문구잡화 고치고, 여기 틀렸고, 여기 틀렸고. 그 다음에 안산 세무서 여기 틀렸네요. 세 군데 고치시면 되겠죠. 여기를 문구 및 잡화, 그 다음에 계엄연월일 2025 0309, 그 다음에 여기를 F2키 눌러서 안산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은 가온상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을 정정,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금 5천, 그 다음에 보통예금 3천, 정기예금 2천인데 200으로 되어 있네요. 2천 바꾸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5천, 충당금 50, 받으러금 3천, 충당금 30.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 1,000만원, 미수금 2,000만원, 상품 8,000만원, 차량 5,200, 감가상각 누계액이 2,300이네요. 그 다음에 비품 2,000, 감가 100. 그래서 차변 합계가 337200. 오른쪽으로 갈게요. 4,500인데 45 플러스 그 다음에 지급금 2,000, 선수금 2,000, 단기차입금, 자본금 다 맞네요. 그래서 정기예금 수정, 차량의 감가상각 누계액 수정, 외상매입금 수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입력하시오. 첫 번째, 가온상사는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 매입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커지고 있다. 146번 상품 계정 과목에 적요를 만드시래요.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번호를 146번 알려줬으니까 146을 치면 그 자리로 하겠죠. 그것에 대체 적요 5번에 대체 적요 여기 내렸더니 5번 비어 있네요. 5번에다가 상품 어음 매입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가온상사의 신규 거래처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주어진 자료 위에 다른 항목은 입력할 필요 없답니다. 거래처 등록. 코드 번호 1001번. 그 다음에 모닝, 문구. 유형은 매출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누르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민해, 업태, 도소매, 문구 및 잡화, 주소는 우편번호 입력은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광역시 대덕구 1000 오정동. 됐죠? 문제 4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하시오. 입력 시 유의사항은
매번 동일하니까 한 번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7월 15일 구체적인 날짜를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대전중앙은행에서 사업 운영자금으로 5천만 원을 차입합니다. 차입금이겠죠? 또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1년 만기, 만기일이 23년 7월 14일입니다. 단기냐 장기냐를 찾아야 되겠죠. 이 지금 회계연도가 2022년 기준이니까 22년 회계기간 종료일 요 날로부터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요 날로부터. 돈 빌린 날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7월 14일이니까 1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7월 15일부터 세는 게 아니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장단기를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에 돈 들어온 거 알겠죠? 금액은 5천만 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채무니까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대전중앙신협. 2번 7월 16일 다음은 로덴 몽구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거래 명세서입니다. 받았네요. 7월 5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7월 5일에 지급한 계약금이라는 얘기는 계정 과목은 미리 줬으니까 선급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나머지가 나갑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는 얘기는 당좌 예금의 감소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내용을 이 금액, 요게 선급금이었다는 걸 알 수도 있고요. 여기는 계약금, 이 66만 원은 계약금으로 7월 5일에 공급대가 10%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다. 요거를 설명하고 있네요. 또는 잘 모르겠으면 7월 5일에 가보면 그 전표가 있어야 되겠죠. 보니까 계약금으로 선급금 처리가 돼 있네요. 거래처 걸려 있고. 그래서 16일자로 이제 상품을 사왔죠. 상품을 치고 금액은 전체 금액이 660만 원짜리입니다. 미리 준 돈이 있었죠. 선급금 거래처 걸어서 없애줘야 되겠죠. 금액은 66만 원이라는 걸 알았고 나머지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7월 28일 영업부 사원의 출장 경비 중 신용카드 지급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출장 경비는 여비교통비, 영업부니까 800번대를 써야 되겠고 카드로 결제했죠?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내용물 보니까 주차비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정산요금 5,000원이래. 여비교통비 쓰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800분대의 여비교통비 쓰고 금액은 5,000원. 대변에 카드 썼죠. 미지급금 하시고 신한카드를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4번 8월 28일 CNJ 상사에 상품을 판매합니다. 팔고 있네요. 상품 매출. 거래 명세서고 판매 대금 중에서 2천만 원은 당좌 수표로 받습니다. 당연히 발행 당좌 수표는 통화 대용증권이니까 현금이라고 해야 되겠고 잔액은 6개월 만기 동전 발행 약소금 상거래니까 얘는 받으러움이 되겠죠. 금액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2,500만 원짜리. 대변에 상품 매출 전체 금액이 2,500. 그 중에 돈을 받는데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통화 대용증권이니까 현금으로 2,000을 넣고 나머지는 상거래죠. 받으러움. 그리고 거래처 CNJ 상사를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5번 9월 20일 반월 상사의 외상으로 9월 3일에 판매했던 상품 300만 원이 견본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이 됩니다. 매출했는데 지금 돌아온 거죠. 매출 환입이 생겼는데 매출 환입 및 애누리를 처리하시래요. 음수로 회계 처리하지 말고 팔았을 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외상 매출금을 취소시켜 주면 되겠죠. 거래처 걸어서 금액이 300 그리고 그 금액은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그런데 이름이 상품 매출이었으니까 상품 매출이 붙어 있는 거 402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10월 15일 조선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1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외상 매입금을 갚습니다. 발해 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소금, 그러니까 얘는 받으러움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양도하고 나머지가 현금으로 나가네. 외상 매출금을 갚아야 되겠죠? 부채니까 차변으로 외상 매입금 조선상사 금액은 130만원짜리를 갚고 대변에 받고 있던 받으러움 발해 상사 거를 떠넘겨 줍니다. 발해 상사 금액이 120 그리고 나머지가 현금으로 나간대요. 7번 11월 27일 거래처인 비전상사의 미지급금 125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네요. 그럼 당좌 예금의 감소. 나머지는 면제받았대요. 그러면 채무 면제 이익이 되겠네요. 미지급금 부채 없앨게요. 미지급금 비전상사 금액 1250 대변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당좌 예금의 감소. 거래처 복사 안 되도록 오른쪽으로 그냥 지나간 겁니다. 나머지가 면제받았대요.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12월 30일 신규 취득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차량 취득할 때 취득세는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야 되겠죠? 차량 원방구라고 하셔야 됩니다. 금액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취득세 2637810 나머지 과세표준 필요 없고 과세표준이라는 얘기는 차값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차량 원방구라고 해야 되겠죠. 차변에 차량 원방구 금액은 2637810 대변에 돈은 현금으로 줬으니까 출금전표 쓰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죠. 문제 5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해서 올바르게 정정하십시오. 일반 전표 할 때 입력시 유의사항은 똑같네요. 1번 9월 15일 거래처 월평 문구로부터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회계 처리한 10만원이 실제로는 월평 문구와 상품 추가 판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을 보려면 일단 9월 15일에 가서 보니까 전표가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걸로 돼 있어요. 그 말이 이거죠.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처리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상품을 추가 판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외상 매출금이 없어진 게 아니라 미리 받은 선수금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를 거래처 계정 과목만 선수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12월 18일 영업부에 문서 출력용 프린트를 구입하면서 소모품인 A4 용지를 포함해서 비품으로 처리했대요. 그 비품의 금액이 지금 100만원과 10만원 합쳐진 110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네요. 그 소모품인 이 A4 용지는 비용으로 처리해라. 소모품비 처리하라는 얘기네요. 자산은 100으로 줄이고 차변에다가 800번대의 소모품비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표 번호가 이제 하나로 된 거니까 건드릴 건 없겠고. 문제 6번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 입력시 유의사항은 일반 전표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1번 A 사무실을 임대료 600만원에 임대하고 계약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임차가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집주인이란 얘기지. 그 임대료는 임대 계약 기간 종료하는 날에 전액 월세를 받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올해가 지금 2022년 기준이니까 보면은 22년에 7월 달부터 여기 6달, 내년에 6달 이렇게 걸쳐 있네요. 돈은 이때 다 받겠대. 그래서 여기 발생한 만큼을 잡아라. 절반이겠죠? 300만원. 그래서 대변에 수익을 잡습니다. 임대료라는 수익. 번호가 요 번호를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사람의 매출액 코드 버립니다. 상품 매출처럼. 우리는 이 사람이
문구자파를 하는 사람이니까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영업 외 수익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300 치고, 그 다음에 차변에 임대료를 아직 못 받았죠? 내년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을 만들 텐데 임대료라는 수익과 함께 미수 수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3개월 전 단기 투자 목적으로 향촌의 주식 100주 액면가 5,000원짜리 필요 없고 주당 25,000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말 현재 이 주식의 공정가치가 3만원이 됐어요. 주당 5,000원씩 올랐죠. 그런데 100주다. 100. 그러면 50만원만큼 단기 매매증권을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50만원 올리고 그 벌어진 차이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3번 10월 1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한 화재보험료가 12만원입니다. 보험기간이 올해 10월달부터 내년 9월달까지 내년에 9달, 올해 10, 11, 12, 3달. 그런데 요거를 화재보험료를 차기분이 포함됐다. 그럼 10월 1일에 이제 보험료를 비용 처리했다는 말이 없어도 보통적은 보험료 처리했겠죠. 비용으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뭘로 했는지. 보험료 처리했네요. 그래서 내년에 9달치를 취소시켜야 되니까 보험료는 차변이죠. 대변에 800번대의 보험료를 한 달에 10만원씩 되죠. 9만원짜리를 없애고 차변의 성격이 뭐예요? 보험료를 미리 다 줬잖아요.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데 비용과 함께 선급비용이라고 합니다. 4번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겠대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시산표를 열어서 12월 31일 가서 본인의 외상매출금 본인 잔액인 거예요. 받으름의 본인 잔액에다가 곱하기 1%를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각각 남아있는 충당금을 뺍니다. 그럼 여기 남아있는 숫자 이게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 그렇게 계산해서 분계를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니까 일단 대변에 외상매출금의 바로 아래 충당금 109번 쓰시고 이 숫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기 걸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으름의 충당금 110번의 아랫번호 그리고 차변에 대손상각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나서 반드시 시산표를 가서 진짜 이 금액에 1%가 여기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답 처리가 되는 방법입니다. 또는 회계 1급부터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가서 1월부터 12월 쳐가지고 확인하시고 이 자리에 가서 그 숫자를 넣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런 기능들도 있기도 해요. 자기 거 잔액 보여줄 테니까 1%, 여기는 지금 1%가 이미 남아있으니까 분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회계 1급에 가서 하시기로 하고 우리는 종전에 썼던 방법대로 시산표를 열어서 본인 거 잔액에다가 1% 빼기 나머지 거. 그러니까 지금 분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만 넘겨볼게요. 요거 곱하기 1% 빼기 요거 해서 계산하고 요거 곱하기 1%에서 요거 뺀 것을 계산해서 방금처럼 분계를 외상매출금의 충당금, 받으름의 충당금 합쳐서 대손상각비 그리고 다 끝나면 시산표를 가서 꼭 1%가 됐는지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는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우리는 여기 아직 표시되지 않으니까 일단 답을 여기다 적어놓고 채점하도록 합시다. 상반기 중에 상품 매출이 가장 적은 달 어떤 계정 과목 하나가 나왔죠. 달별로 크고 작은 것을 찾을 때 제일 빠른 방법은 총계정 원장 월별입니다. 월별 1 엔터 6 엔터 상품 매출액이 가장 작은 달 대변의 수익이니까 제일 작은 애는 얘가 제일 작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280이라고 적어 놓고
닫고. 두 번째, 3월 말 현재 비품의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상각누수계획. 그래서 여러 군데 다 볼 수 있는데 재무상태표를 그냥 열어볼게요. 그래서 3월에서 비품의 취득가액은 여기에서 요걸 뺀 3,4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 말 현재 거래처별 선급금 잔액 중 가장 큰 금액과 가장 작은 금액의 차이. 거래처별 선급금의 잔액. 거래처란 말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됩니다. 6월 말이죠.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고 끝나는 날만 잘 맞추면 됩니다. 선급금. 엔터 쳐서 모든 거래처. 선급금의 잔액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대변 빼고 요게 잔액인데 가장 큰 금액과 가장 큰 거는 이거네요. 가장 작은 금액의 차이, 거래처별로 가장 작은 것은 132. 그래서 여기서 요걸 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실제 자격시험 화면입니다. 이론 시험 객관식 문제 여기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1번의 문제 여기, 2번의 문제 여기다 적어놨다가 여기 적고 여기 적고 하고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답안 저장 버튼 눌러서 답안을 USB에다 저장해서 빼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